오늘은 원나잇 스탠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사실 특히 남자들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20대 때는 굉장히 볼 게 없잖아요, 남자들이. 내세울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30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안정감이 생기면서 이성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30대가 된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나잇 스탠드를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없더라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오히려 낮아진 자존감과 그리고 공허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소모성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모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이랬구나. 옆에서 내가 바라보기에 좀 좋은 관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으로 소모성으로 연애를 하면서 원나잇 스탠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많이 외로워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원나잇 스탠드에 대한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특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특히 남자들이 원나잇 스탠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좀 약간 회포 풀듯이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시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점이 많아요. 이런 소모성 만남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보고 만나고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런 연애를 했다면은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스크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원나잇 스탠드 같은 경우는 뇌과학과 호르몬의 부조화가 생겨요. 사실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이 상대방과 함께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내 머리로는 오늘만 즐기는 거야, 이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몸은 사실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뇌와 내 몸의 불일치가 결국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인지 부조화가 내 삶의 공허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나잇 스탠드에 대한 도파민 중독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강렬한 쾌락 뒤에는 항상 도파민이 반드시 급격한 이런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밀려오는 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보는 습관,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는 습관을 기르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커넥트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점점. 성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유대감 형성이 굉장히 어렵게 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가 장기적인 연애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쾌락에 대한 도구로 보는 그런 뇌회로가 형성이 된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원나잇 스탠드를 인스턴트 식품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스턴트 식품들은 쓰레기죠. 몸에 들어가는 쓰레기인데 배고프다고 쓰레기를 주워 먹을 수는 없죠. 이 상대방이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쓰레기를 먹는 행위예요. 왜냐면은 정말 장기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쫓는 이런 원나잇 스탠드니까 당연히 쓰레기에 비유를 할 수밖에 없죠. 나에 관한 내밀한 모습을 너무 쉽게 보여줄 때 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친밀감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죠. 외로워서 원나잇 스탠드를 시작했지만, 외로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더 외로워지는 이런 현실이 이 가짜 연결감, 가짜 유대감에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말 소통이 없는 나의 소울과 그 사람들의 소울에 소통이 없는 이런 육체적 대화는, 정말 동물적인 육체적 대화는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내 에너지를 정말 큰 유대감을 쌓는데, 장기적인 유대감을 쌓는데 할애하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연애를 하기보다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에너지를 할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렇게 이런 원나잇 스탠드들은 나의 가치를 갉아먹는 리스크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계속 내 주변에 두게 되다 보면은 스스로 가치가 하락하게 될 거고 스스로를 좀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병이나 원치 않는 소문 혹은 임신 등 좀 감당하기 힘든 이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하고 술에 취해서 뭐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낯선 사람과 같이 잠자를 가진다는 것, 이런 거 정말 현실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나잇 스탠드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얻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잃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나서 성취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의 영혼을 좀 갉아먹는 이런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소모적인 만남, 이런 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나를 존중하는 행위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말했다시피 예전의 나를 생각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분들, 이제 인생을 좀 배워가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 보고 이런 소모성 만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